지난 시간 청두항공의 J10 프로젝트가 중국의 차세대기 제작사로 선정되면서 선양항공은 자존심의 스크래치를 얻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중국의 양대 산맥인 선양항공은 이후에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990년대까지 J7과 J8을 주력기로 삼고 있던 중국 공군은 이를 대체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시도합니다. 이때 러시아의 경제 상황은 200만이라는 대군이 수십만으로 감축될 정도로 큰 경제난을 겪고 있었는데요. 중국은 이때를 기회 삼아 돈이 필요하던 러시아에 거래를 제안하게 됩니다. 그 거래는 바로 25억 달러의 수호이 27을 200대 면허 생산하는 계약을 제시한 건데요. 아무리 돈이 급하다지만 잠재적 적군인 중국에 최신 전투기 면허 생산을 허락한다는 것은 자칫 화근이 될 수 있기에 러시아는 미그-29의 생산을 제안해보지만 중국은 당당히 을 시전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러시아는 엔진, 레이더, 항공 전자장비를 제공하면서 수호이 27 면허 생산을 허락하게 되는데 러시아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국은 수호이 27을 리버스 엔지니어링 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러시아는 남은 분량의 부품 공급을 중단하게 되는데요. 초기 계약대로 들어온 부품으로 만든 정식 면허 생산 전투기가 J11A가 되었고 J11A를 제작한 뒤 발생한 여러가지 문제를 빌미삼아 수호이 27을 역공학적으로 분석하여 습득한 기술로 만들어낸 전투기가 J11B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를 버린 김에 J11을 이용해 멀티롤 전투기까지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J11에 비해 지상 공격에 더 초점을 맞춘 J16입니다. J16은 J11과 비교했을 때 수직 안정판의 각도가 조금 다르며 PL-8이나 여러 중국제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게 제작되었는데요. 그 외에도 중국에서 개발한 능동주사식 위상배열 레이더와 중국제 WS-10A 엔진이 장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리버스 엔지니어링하여 반은 중국제가 들어간 전투기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다른 것은 여차여차 자국이 개발한 기술로 대체를 한다 하더라도 전투기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은 중국 기술력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국 당시 전투기들에 탑재된 중국 국산화 엔진인 WS-10A에 문제가 생기면서 심지어 J11B의 생산은 중단이 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으나 10여 년간 수조 원의 금액을 투자한 중국은 2010년 후반부터 엔진 생산이 안정화되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엔진을 안정화한 것은 훗날의 일이었고 그때의 중국은 스스로 전투기를 생산할 기술력이 부족했기에 수호이 27을 면허 생산하면서 또 다른 전투기를 대체하기 위해 러시아의 면허 생산을 요청하려 했으나 중국의 계약 위반은 연쇄적인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은 발야그 항공모함을 재생하기로 결정하면서 함재기가 필요해졌는데요. 수호이 27을 면허 생산하면서 함재기형인 수호이 33까지 면허 생산하려고 했으나 함재기 도입이 수포가 된 것입니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은 게 수호이 33의 도입이 막힌 중국은 머리를 굴려 우크라이나에서 수호이 33의 원형기인 T-10K3를 사게 되는데요. 이미 늦기 많은 중국은 리버스 엔지니어링의 경험을 살려 T-10K3를 분석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고 껍데기는 수호이 33, 내부는 중국산으로 채운 J15를 탄생시키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런 중국을 향해 콧방귀를 끼며 가볍게 무시했고 전문가들 역시 J15의 성능을 의심하며 한참 비웃었지만 2010년 중국은 모의 항공모함에서 J15의 발착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2년에 취역한 랴오닝함에 탑재하게 되는데요. 중국이 더 무섭게 느껴진 것은 최근 진수된 항공모함인 푸제남의 캐터펄트 방식이 도입되면서 J15는 랜딩 기어를 한층 더 강화해 앞으로 장기간 중국 해군 항공대의 주력 전투기로 활약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방식으론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전투기를 개발해낸 중국. 그런데 이 전투기들이 이젠 성능까지 나쁘지 않게 업그레이드 되는 걸 보고 있으면 중국은 도대체 어떤 나라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은 중국의 4세대, 4.5세대 전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